한밤의 디베이트 시작을 축하하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의 주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하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디베이트입니다. 먼저 찬성 측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 데 대해서 찬성 측 입론을 맡은 주가양입니다.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법제 개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7년도에 헌재 판결문에는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한도의 보호 수준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혹은 살인을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거나 기소조차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020년도 리얼미터 설문 결과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62.6%나 되는 지금 찬성 측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통하여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운영되는 합리적 법제 개선과 동시에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알맞은 처벌을 내리는 정의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양이 아닌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법의 정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정해놓은 태도와 행동이며 법의 목적은 정의와 실현,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두 번째, 공공복리의 증진,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과 행복 추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2018년에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주동자였던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처분을, 옆에서 동조한 다른 이들은 양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이미 폭행 사건 전과가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재범자들에게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촉법소년법의 논리,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자, 3분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다 쓰지 않는 건 자유입니다. 자, 이제 반대측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할게요. 본 측은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촉법소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 등에서 접하는 심각한 범죄들은 소년범죄 문제의 5%에 불과합니다. 이가 현재 법조계에서도 촉법소년의 나이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형사재판에 맡게 되더라도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사회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큰 귀찮음이나 별다른 처벌 없이 사회로 복귀한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법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법의 권위를 성장시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키더라도 소년 범죄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는 왜 소년 범죄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경제적 결핍과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나 홀로 아동이 70만이 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의 수는 추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문제 해결과 초기 비행 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형식적인 대처만 반복하며 가정문제와 초기 비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지적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년범들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형사 사법 체계 하에 두는 것으로는 소년범죄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한 겁박이 아니라
반복을 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잡한 보호 처분과 수십 시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개선시키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찬성과 반대 발언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분간의 작전 타임을 드릴 텐데 이 작전 타임 시간에는 잠시 뒤에 이뤄질 신문에 대한 작전을 짜셔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1분 드립니다. 신문 시간에는 또 찬성과 반대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략 방법을 가지고 원박을 해요. 상대 발언을 잘 듣지 않으면 원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베이트 할 때는 상대의 발언을 중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작전 타임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대 발언에 대한 찬성 측의 신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예. 반대 측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통해서. 반대 측에서 촉법소년 흉막 범죄가 적다면 이제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 부상 여중생 사건에서 가해자는 모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가정 환경에 영향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촉법소년이 있다는 것인데 모든 가해자들이 가정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니므로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설명 어떻게 하시나요? 또한 아까 어떤 간단한 형벌도 아이에게는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그 행동을 고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벌을 가하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저희가 아까 가해자가 약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보통 촉법소년에 관해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국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최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피해자가 약자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또한 사회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본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호관찰 제도를 다루는 과정에 대해 저희 반대하는 적은 없는데 근데 청소년 흉악 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그 수정과 보완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는 120.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문 시간은 2분인데 시간을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길게 할 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권을 가진 쪽이. 자, 이제 첫 번째 찬성 발언에 대한 반대 측의 신문이 있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언급하신 인천 여고생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고생 사건이라고 하셔서 촉법소년의 정의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데 아까 말한 고등학교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4세 이상이고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범죄소년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소년법을 적용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범죄가 성인보다는 낮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적용받고 촉법소년은 아예 보호 대상으로 처리되어서 간주되어서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의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법의 그 보호 관리 처분이나 교육 같은 것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범죄에 대해서 벌은 받고 그 10세 미만인 경우에만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촉법소년에 관한 흉악 범죄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촉법소년 형사 사건 수는 4,334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894건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016건으로 다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